일본에는 일본과 세계의 미래를 예언한 1월 신시라는 유명한 예언서가 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신에 대해 연구하는 신전 연구가이자 화가인 오카모토 텐메이라는 사람인데, 오카모토 텐메이는 1897년 오카야마현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영감이 뛰어나서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든 1944년 6월 10일 치바현의 마가다 신사와 그 경내에 있는 천지 1월 신을 모시는 아마히스쿠 신사를 참배한 뒤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오른팔의 강렬한 고통과 함께 압도적인 힘에 의해 팔이 저절로 움직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그가 참배한 천지 1월 신의 계시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 책에 1월 신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하지만 후에 그것이 쿠니토코 타치노 미코토라는 신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쿠니토코 타치노 미코토는 일본 창세 신화의 첫 머리에 나오는 신인데, 8세기 초에 쓰인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사기에는 신세 7대의 최초의 신으로 나오며, 두 번째로 쓰인 역사서 일본서기에서는 천지개조 때 출현한 최초의 신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일본 신화 최초의 신에 의한 텐메이의 자동기술 현상은 1944년부터 1961년까지 17년간 계속되었고 39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예언을 남겼는데, 그 밖에도 신이 세상에 알리는 것을 금지한 13권이 더 있다고 한다. 텐메이는 이 공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1961년에 언제 발표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1월 신시는 대부분이 한자, 숫자, 독특한 기호, 그리고 약간의 일본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추상적인 그림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어 직접 쓴 텐메이 자신조차도 처음에는 전혀 읽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 후 동료의 신전 연구가나 영능력자의 협력하에 조금씩 해독이 진행되었는데, 오카모토 텐메이의 사망 후에는 계승자 아내의 연구와 노력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한 권이 해독되었다. 그러나 1월 신시에는 이 글은 8가지로 읽을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해독법 중 하나의 해독법에 성공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텐메이가 한 예언은 다음과 같다. 도쿄도 원래의 흙으로 한때는 돌아갈 것이다. 신이 말한 것은 틀리지 않는다. 이 예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기 1년여 전에 기록되었는데, 실제로 도쿄는 미국의 공습을 받아 많은 건물이 재로 변했다. 실제로 텐메이에게 1월 신시가 내리기 시작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1945년 4월이나 5월 텐메이가 센다가야의 하토노 모리야치만 신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텐메이, 이것을 그만두어라. 라는 계시가 3일 동안 계속되어 텐메이는 이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직후인 5월 26일 신사의 미군의 소위탄이 떨어졌다고 한다.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한다. 그러나 일본은 다시 부흥의 시기가 온다. 부흥의 시기 뒤에는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오고 그 뒤 세상이 뒤집힌다. 실제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으며 그 후 부흥의 시기가 찾아왔다. 그런데 부흥의 시기 뒤에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왔고 그 뒤 세상이 뒤집힌다고 하는데, 1월 신시의 예언에 따르면 앞으로 인류는 3000세계의 대정화나 큰 고비라 불리는 엄청난 대재앙을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 홍수와 지진, 화산 폭발 등으로 인류가 큰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큰 고비가 오기 직전에는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고 한다.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가 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니 하늘의 태양이 하나가 아니로다. 둘, 셋, 넷 나타나면 이 세상의 끝이라 여겨야 한다. 붉은 달이 뜨고 검은 해가 뜨리라. 하늘이 핏빛으로 물드는가 하면 파도도 피를 머금으리라. 저녁에 샛별이 동쪽으로 돌고 여름에 눈이 내린다. 겨울에 벚꽃이 피면 조심하라. 하늘에도 땅에도 영문 모를 벌레가 생긴다. 우선 하늘에 많은 이변이 나타나 원래 하나여야 할 태양이 여러 개가 보인다고 하는데, 또 검은 해가 뜨고 달은 붉어지며 하늘과 파도도 붉게 물든다고 한다. 텐메이는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시기를 북쪽에서 일본으로 침입하는 때라 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러시아나 북한, 한국, 중국 중 한 나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종말의 신호가 되는 거대한 전쟁이 북쪽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미 일어났다고 믿는 징후들이 있는데 세계의 한쪽 끝 해변에서 드디어 일어났다. 새벽에 가까워졌다. 이는 2011년에 약 2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냈던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심해지기 시작한다. 전염병은 사악한 집단의 소행이리라. 질병의 신이 여기저기에서 만연하고 틈만 있으면 사람의 육체에 뛰어 들어갈 계획이니 최대한 조심하라. 질병의 신이 여기저기에서 만연하고 인류가 병난으로 한번 뒤집어진다고 하는데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이를 코로나를 예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쥐의 해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 10년이 가장 중요한 때다. 세상을 새로 다시 짓는 것은 물과 불이다. 12간지 중 하나인 쥐의 해는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최근에는 2020년과 2032년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있는 2020년이라고 보고 있다. 해석이 맞는다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시작으로 2020년 전후로 10년, 2030년까지가 큰 고비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해석이 맞는다면 큰 고비가 오기 직전에 전조 현상들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큰 고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미국도 영국도 더더욱 독일도 이탈리아도 러시아도 외국은 모두 하나가 되어 일본으로 쳐들어올 테니 그 각오로 준비해 두어라. 북쪽에서의 침입 말고도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의 많은 나라가 하나가 되어 일본으로 쳐들어온다고 한다. 후지산이 드디어 움직인다. 큰 고비가 진행될 때 후지산의 대폭발이 일어나리라. 후지산이 언제 폭발할 것인지, 어디로 달아나면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은 혼자 궁리해 봤자 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어디에 있건 간에 살 사람은 사는 법이다. 일본뿐만 아니다. 전 세계는 물론이고 3천 세계에 대종하라 말할 수 있겠다. 신에게 의지하고 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오카모토 텐메이는 큰 고비의 시기에 후지산이 폭발한다고 예언했는데 이는 일본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하루에 10만 명이 죽기 시작하면 드디어 신의 세상이 가까이 온 것이다. 지축이 움직이리라. 눈 깜짝할 사이에 천지가 거듭되는 대소동, 대변동이 일어나리라. 사람들이 발버둥치며 괴로움에 한없이 뒹굴게 될 것이다. 대지진과 불비가 내려 세상을 씻어내니 누구 하나 설령 신이라도 달아날 수 없으리라. 천지가 뒤집혀 뒤죽박죽이 되리라. 천지가 으르렁거리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된다. 땅도 뒤집히고 하늘도 뒤집힌다. 모든 것이 3분의 1이 될 것이다. 말세에는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으로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될 정도의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예언에 따르면 모든 것이 3분의 1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한번 정리된 뒤 남은 3분의 1이 새로운 세상의 초석이 될 것이라 쓰여있다. 지구상의 인류도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그 3분의 1에게도 매우 험난하여 하늘의 신에게 빌어 도움을 청하고 싶을 만큼 밤낮 가리지 않는 고난을 맛볼 것이라고 한다. 이 큰 고비는 우리가 사는 현계뿐만 아니라 신계, 영계, 유계 등을 포함한 모든 세계와 모든 존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며 삼남한상 중 무엇 하나 그것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 현계보다 훨씬 고차원으로 여겨지는 신계의 신이나 수호신과 같은 존재에서도 이 큰 고비를 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1월 신시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큰 고비를 신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대정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커다란 재앙을 겪고 나면 현재의 세계는 무너지고 불교의 이상적인 미래 세계와 유사한 신의 나라, 미륵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지구상에서의 대정화가 끝난 뒤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상 세계가 도래하리라. 다음 세상은 미륵의 세상이리라. 하늘은 맑아지고 땅은 빛나리라. 3천 세계에 한 번 열리는 빛의 세상이라 너무 즐겁고 상쾌하고 재미있으리라. 대재건 후에는 옛날에 존재했다고 여겨지는
신의 세계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빛의 세계로 이행하리라. 그 세계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신의 시대가 되면 천지가 가까워지리라. 하늘과 땅도 하나가 되리라. 지금의 사람들은 알 수 없거니와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위와 아래가 하나가 되어 오르내릴 수 있는 세상이 되리라. 지금의 세상은 무너지고 이상적인 신의 세계, 이른바 미륵의 세상으로 재건되리라. 1월 신시에는 이런 대정화의 시기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도 적혀 있다. 대정화가 격해지면 세계 사람이 모두 가사 상태가 된다. 정화가 끝난 후 인연이 있는 영혼만을 신이 골라내 숨을 다시 불어넣어 미륵 세상의 국민으로 삼는다. 인연 있는 영혼에는 신의 표시가 새겨져 있다. 불교와 인연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독교와 인연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도와 인연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알라신과 인연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외에 많은 신, 각각의 신과 인연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처럼 미륵의 세상은 종교적인 관점을 뛰어넘어 전 인류가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 된다고 한다. 1월 신시에서는 과거에도 세상의 대재건이 6번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 일어날 대재건이 7번째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이라고도 적혀 있다. 1월 신시에는 이러한 당부도 남겨져 있다. 신이 이 세상에 출현하여 신의 힘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도와 아무런 수고가 없는 이상적인 세계로 일으켜 나가지만 그 전에 인류는 경험해 본 적 없었던 대재앙, 대시련을 맞이해야 한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마음, 정신, 신체를 끊임없이 닫고 단련하면서 대비하라. 닫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1975년 7월 22일 새벽 1시 히로시마현 미야라시에 있는 불통사라는 절에서 일본 불교계의 도승 비다노 대승정이 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친구요, 친구요, 일어나라. 라고 부르는 소리에 스님은 잠에서 깨게 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잘못 들었나 생각한 순간 스님은 창문 커튼 너머로 강렬한 빛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자 다시 커튼을 여세요. 라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스님은 일어나 커튼을 열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날은 보름달이 떠 있어 멀리까지 아주 잘 내다보였는데 스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동쪽 하늘에서 이상한 빛나는 물체가 다가와 상공을 한번 선회하더니 건너편 산의 큰 바위 위에 착륙했던 것이다. 그 빛나는 물체는 지름이 10에서 20m 정도 돼 보였고 흔히 사람들이 UFO 하면 떠올리는 원반 모양이었는데 착륙할 때 다리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으며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착륙했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조사해보니 착륙한 원반까지는 300m에서 500m 가까이 되었는데 당시의 스님에게는 100m 정도에 가까운 거리로 느껴졌다고 한다. 이윽고 원반 상단의 문이 열리고 짙은 갈색의 긴 가운 같은 것을 입은 인물이 나타났는데 원반 안에는 아직도 4~5명 정도의 사람 그림자가 걷고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원반에서 나온 인물의 외모나 걸음걸이는 보통 성인 남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는 너무 멀어서 알 수 없었지만 머리카락이 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 정체불명의 인물은 유창하지는 않지만 일본어로 말했다고 하는데 남자도 여자도 아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전화로 통화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한다. 그 인물은 스님을 친구라고 부르며 우주와 지구에 대한 꿈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우리는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지구에서 말하는 우주인입니다. 비행기에 추적당해도 연료가 필요 없는 우주의 파도를 타기 때문에 따라잡힐 염려는 없습니다. 우주인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주인은 다른 천체에도 살고 있습니다. 생활의식, 사고방식, 기후, 그리고 정밀도 등이 제각기 다르며 문명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우주인들은 오래전부터 컴퓨터를 사용해 왔으며 독일어, 프랑스, 영어, 전 세계의 어떤 언어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태양은
열이 아닙니다. 태양은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호흡을 합니다. 지구도 살아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호흡합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 지구의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풍경하지 않습니다. 태양계에는 지구인이 모르는 행성이 2개 더 있습니다. 11개가 있어야 자동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주인은 미래 예지가 가능한데 스님에게 몇 가지 예언을 들려줬다. 친구는 조만간 구급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있어 스님은 목에 생선뼈가 박혀 구급차를 타게 되었다. 친구의 가장 친한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개월 후 스님의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 방글라데시의 나우만 대통령이 살해당할 것입니다. 우주인의 말대로 다음 달인 8월 15일 방글라데시의 나흐만 대통령이 쿠데타로 살해되었다. 스님은 사전에 이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말해두었고 스님이 말한 대로 일이 일어나자 모두 예언이 맞았다며 놀라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주인은 지구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류의 운명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원자 폭탄이 폭발하더라도 지구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흡수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땅 밑에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구를 파멸시킬 주범은 인간뿐입니다. 장차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1975년 당시 40억 명이던 인구는 50여 년 만에 2배로 늘어 현재 80억 명까지 증가했다. 우주인의 말대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우주인은 지구의 자기장 변화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지구의 많은 이들이 나쁜 생각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라도 좋은 생각을 내보내지 않으면 지구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지구의 자기장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원반이 나타나는 수가 많아집니다. 지구는 이미 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반이 지속적으로 지구에 날아오는 것은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구의 중력 자기장은 이미 교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천체의 위치가 변하기 시작했지만 지구의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나 과학자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데이터 수집에나 열을 올릴 사람들입니다. 지구가 위기에 진입할 때는 지축이 더욱 기울어져 27도 이상의 경사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지축의 경사가 더욱 커지는 불행이 닥쳐오더라도 지구인들은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인들은 그런 시기에도 자신 또는 가족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점점 기울어지고 그와 함께 대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변동으로 일본 열도의 외측 지진대가 확장하여 시코쿠와 규슈를 지나 야마구치 현에서 동해까지 이르리라 봅니다. 서쪽이 높아지고 동쪽은 침몰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 해저였던 곳이 해면 위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 있던 섬이 물속으로 침몰되어 없어지기도 하여 지금의 세계 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인명이 소실되지만 인류가 전멸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노 대승정에게 우주인은 앞으로 큰 변동이 생겨서 바다였던 곳은 육지로 드러나고 육지와 섬은 바닷속으로 침몰해 없어져 지구촌의 세계 지도가 완전히 바뀐다고 하였다. 그 첫 번째 변동으로 일본의 지각이 변동될 정도의 대지진이 일어나 일본의 서쪽이 높아지고 동쪽이 침몰할 것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는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좀 더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1975년에 이루어진 이 예언이 일어나는 때는 과연 언제일까? 우리 우주인이 살고 있는 행성은 친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보다 문명이 월등히 발달하였습니다. 대단히 살기 좋은 낙원이요, 큰 이상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조금 더 실망하거나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과 동등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머지않은 장래에 큰 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노 대승정이 우주인과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사이 시간은 어느새 새벽 2시 반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우주인은 친구여, 안녕. 또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원반을 타고 날아왔을 때와 같은 코스로 날아갔다고 한다. 기다노 대승정은 1976년 2월 UFO와 우주라는 잡지에 이러한 내용을 밝혔고 우리나라의 불교 신문과 기독교 복음 신문에도 실리며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밤 문득 찾아온 우주인이 들려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예언. 분명한 것은 지구를 파괴할 주범은 인간뿐이라는 사실이다. 기다노 대승정을 찾아온 우주인은 그저 생생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인류에게 전해진 마지막 경고였을까? 1999년 7월 1일 일본 한 만화책이 발매된다. 아사히 소노라마에서 발매된 만화 내가 본 미래. 내가 본 미래는 책을 구성하는 8개의 에피소드 중 하나이며 작가가 꿈을 통해 봤던 예지몽을 만화로 그린 작품이다. 순정 만화를 그리던 타츠키루는 만화가로 데뷔할 무렵부터 예지몽을 자주 꾸었고 혹시 창작에 도움이 될까 싶었던 그녀는 메모지와 펜을 머리맡에 두고 꾸밀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 중에 인상적인 것을 만화로 그려서 출판했는데 출판 당시에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나 일본의 한 방송에서 이 만화를 특집으로 다루며 뒤늦게 화제가 되었다. 그 이유는 만화에 나오는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미래를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근 공원의 사망 사건. 터널과 같은 장소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꿈이었다. 잠시 후 기분 전환을 위해 산책을 나갔는데 인근 공원이 꿈과 흡사한 것을 깨달았다. 당황해서 취재용 카메라로 촬영했고 사진을 현상한 날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내용은 다름 아닌 해당 공원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에 관한 것이었다. 그 피해자 여성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과 전기 영화 제작.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에 대한 예지몽을 2번 꾸었다. 첫 번째 꿈은 1976년 11월 24일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요행성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그의 팬이었던 친구와 같이 보는 꿈이었다. 두 번째 꿈은 1986년 11월 28일 그가 사망하고 그의 삶이 영화화되는 것을 꿈을 통해 보았다. 그로부터 15년 후 1991년 11월 24일 프레디는 HIV 감염 합병증에 의해 45세의 폐렴으로 사망했고 그 후 2018년 프레디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일본에서 개봉되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 1992년 8월 31일 다이애나비가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사진을 꿈에서 봤다. 그리고 5년 후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비는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일본의 유명 락 가수 오자키 유타카의 사망. 1982년 4월 25일 일본의 인기 락 가수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92년 4월 25일 1983년에 데뷔한 유명 락 가수 오자키 유타카가 2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고베 대지진. 1995년 1월 2일 꿈에서 갈라진 돼지와 문자를 보았다. 그리고 15일 후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며 고베시와 주변 지역은 큰 피해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책이 출판된 1999년 이전에 일어난 일들로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만화책은 잘 팔리지 않았고 결국 세상에서 잊혀졌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며 상황은 뒤바뀌게 된다. 1996년 3월 11일 대참사는 2011년 3월 동일본 어딘가에 하는 문자 이미지와 함께 자신의 얼굴 한쪽이 다치는 꿈을 꾸었다. 그로부터 15년 후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이 발생했고 작가는 실제로 얼굴에 부상을 입게 된다. 이처럼 이 만화는 15가지의 예언 중 13가지를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췄다. 그렇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남은 2가지 예언은 무엇일까? 후지산, 분화. 1991년 8월 20일
그림 엽서 같은 아름다운 후지산. 구름들이 굉장한 기세로 빙글빙글 돌면서 화산을 뿜기 시작했다. 후지산이 분화하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만화와 내가 본 미래 표지에 있는 꿈일기의 첫 번째에 실려 있고 해당 꿈은 아직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녀의 앞선 예언들을 살펴보면 규칙을 찾을 수 있는데 5의 배수로 횟수나 일이 지난 후 예언이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으로부터 35년이 지난 2026년 8월 20일이다. 40년이 지난 2031년 8월 20일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후지산은 활화산이며 이미 2011년부터 분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2021년 7월에는 후지산의 분화에 대비하는 해저드 맵이 장장 17년 만에 개정되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후지산 폭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분화 3시간 만에 수도권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고 일본 전역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가나가와현, 쓰나미. 꿈을 꾼 시기가 확실하진 않으나 1996년 또는 1999년 6월에서 9월 사이 가나가와현의 요코하마에 여러 차례 큰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봤다. 꿈속에서 이상한 썰물을 목격한 후 거대한 쓰나미가 엄청난 소리와 함께 자신을 삼켰다. 시계를 봤는데 시계는 5시경에 멈춰 있었다. 이 꿈도 아직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지도를 보면 후지산과 타츠키가 사는 가나가와현은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 두 곳에서 벌어지는 미래의 일이 동시에 터지는 것은 아닐까? 이 또한 2021년 4월 일본 지진 조사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가나가와현과 가까운 일본 남해에서 진도 8에서 9의 거대한 지진이 향후 30년 이내에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예언을 남긴 타츠키류는 당시에는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 책이 나온 다음 해인 2000년 돌연 은퇴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6일 유명인들의 근황 토크쇼인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공포 유튜버 나오키만이 해당 책을 소개했고 이를 계기로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작가는 2021년 초까지 소식이 없었으나 우연히 친언니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타츠키로에게 알렸고 그 계기로 최근 근황을 알리면서 2021년 작가의 새로운 예언을 추가한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 출간되는데 2023년에는 한국에서도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먼저 그녀는 후지산 분화에 대한 추가 예언을 하였다. 후지산 폭발은 생각만큼 도쿄를 집어삼킬 만한 폭발은 아닐 거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후지산 분화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2025년 7월에 일어날 대재앙이라는 것이다. 1998년 인도를 여행하고 있던 그녀는 아주 무서운 꿈을 꾼다. 인도에 갔을 때 앞으로 일어날 대규모 재해와 관련된 꿈을 꿨습니다. 비유하자면 걸쭉한 수프가 끓는 것처럼 일본 열도의 남쪽의 태평양 부근이 펑하고 솟아오르는 장면을 본 겁니다. 해저 화산인지 폭탄인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숙소에 함께 묵었던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5일 오전 4시 18분 그녀는 같은 내용의 꿈을 꾸는데 그리고 얼마 전 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날짜도 확실히 보였습니다. 진짜 재해는 2025년 7월에 일어납니다. 제가 구글 어스처럼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갑자기 일본과 필리핀의 중간쯤에 있는 해저에서 항하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해면에서 거대한 파도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태평양 주변 국가에 엄청난 해일이 들이닥쳤습니다. 해일의 크기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는 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그 파도의 충격으로 밀려 올라간 땅이 솟아오르고 홍콩에서 타이완 그리고 필리핀까지 땅이 연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쪽에 3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이 큰 해일에 삼켜져 수몰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날짜까지 보았다고 하는데 그날은 2025년 7월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가 꾼 예지몽은 꿈을 꾼 날짜와 실현되는 날짜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재난이 일어나는 날은 2025년 7월 5일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녀는 그림까지 그려가며
아주 세세하게 꿈을 설명했다. 동일본 대지진 때의 쓰나미 높이는 관측기상으론 9m였다고 하나 최대 높이는 40m라는 기록도 있다. 이것에 3배 높이의 쓰나미가 온다고 하니 얼마나 큰 재난이 일어날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태평양 해저에서 폭발이 일어나 거대한 쓰나미가 동아시아 일대를 덮치고 일본은 3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이 물에 잠긴다는 것인데, 그녀가 말한 규모로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우리나라는 부산을 넘어 양산까지 그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즉 우리나라의 해안가 남해, 동해, 서해까지 그 충격파가 몰려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쓰나미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녀는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는 대재해라는 단어가 함께 보였고 2025년 7월은 대재난이라는 단어가 보였다고 하는데, 그녀는 이 차이가 자연적인 재해와 인위적인 재난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했다고 한다. 동일본 대지진은 자연적인 재해인 반면 2025년 7월의 대재앙은 인위적인 재난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선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한 것이 아닌 핵폭탄이나 운석에 의한 폭발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예전 꿈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본 적이 있는데 7월 15일이라는 날짜는 보였지만 연도수가 보이지 않아 자신이 죽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2025년 일본 열도를 강타할 지구 전체를 뒤흔들 대재난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나서 그녀는 느꼈다고 한다. 자신의 장례식 날짜는 2025년 7월 15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날을 대비해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며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2025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뜻밖에도 타츠키료는 재난 뒤에 맞이하게 될 세상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눈에 아주 빛나는 미래가 보인다고 한다. 딱 하나, 2025년 7월 해일이 지나간 후의 세계가 마음에 걸리는데 제 눈에는 아주 빛나는 미래가 보입니다. 대지진으로 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가 마그마라는 화염 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이상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현상이겠죠. 그러니 재해가 일어날 것을 각오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미래는 밝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계의 상황은 이후 크게 달라질 겁니다. 무책임하게 들리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이 밝고 환하고 활기차게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재해가 일어났다고 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힘내서 살아보자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처음 내가 본 미래를 세상에 내놓은 애, 그녀는 그녀의 만화로 이 일을 알린다면 한 사람이라도 대재해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화재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로 사람들은 2011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때와 달리 이번 완전판은 세상에 일찍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만화와 제 말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재해는 날짜도 확실히 보았고 그날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만 한다면 피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대비를 못하고 도망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까지 정확히 알면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지 않을까요? 대비해야 합니다. 재해가 닥친 이후에 살아갈 방도를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준비와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실제 그녀는 2025년 7월 대재앙을 적은 꿈이 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적어두고 있다. 거기엔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과 사람들의 행동이 필요하다고도 적혀 있다. 높은 적중률과 정확성을 보인 그녀의 꿈을 담은 만화책 내가 본 미래. 예언을 맹신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을 맞췄던 것처럼 2025년 7월 5일에 동아시아 일대를 덮칠 대재난이 정말 일어날까?